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무고한 시민들이 더는 죽지 않게 기도해요. 무기보다 대화로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저는 매일 30분마다 엄마에게 전화해요.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스트레스도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며칠 잠도 못 잤어요. 어떡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테헤란 상공과 지상에선 미사일과 폭발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마다 미사일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명분을 핵 위협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고 밝혔어요. 나탄즈 핵시설, 핵과학자, 군 수뇌부까지 겨냥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주말 새벽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공격해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진짜 네타냐후가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란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란 보고 그냥 닥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제 취할 걸 취했으니 내주기도 해야 하는데 이란이 반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또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란의 정유 저장소, 정유 공장입니다. 그중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까지 공격했습니다. 이쯤 되면 네타냐후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핵 위협 제거가 아니라 이란의 경제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우스 파르스는 이란 남부 카타르와 공동 개발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인 천연가스전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일부 시설이 파괴되고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군사 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평범한 가정의 일상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 부모님은 테헤란의 타짓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한국 면동처럼 번화하고 지하철역과 바자르, 대시장, 병원 등 시민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이곳에 미사일을 떨어졌어요. 맞아요. 물펌프가 터지면서 수돗물 공급도 끊겼고 교통은 극심한 혼잡에 빠졌으며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지금 이란에서는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란 아내가 있으니까 저 이란 편에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많은 뉴스 매체에서는 이스라엘의 피해 상황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보도는 대부분 참모총장 사망이나 군사시설 파괴처럼 마치 이스라엘의 타격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란 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아마 이란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어쩔 수 없이 편파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란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보이지만 정작
자국 내에서는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정난과 제재 속에서 주변국에 헐값에 석유와 가스를 넘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란 내에서는 정전이 잦고 주유소마다 기름이 동나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로 제가 머물렀던 테헤란은 지역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 월요일, 목요일 오후에 3시부터 5시까지 정전이 돼요. 그리고 노원구에 오후에 5시부터 7시까지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이란 시민들이 재정 보완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란에게 있어서 이제 망할 놈의 나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제 삶의 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노는 전쟁터로 향하게 될 겁니다. 이란의 9천만 인구가 전장에 나서고 장기전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석유를 수입하지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유가 상승이 반가울 리가 없죠. 미국은 셰일 오일 산업으로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이나 중간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생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왜 묵인했는지 저는 진심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개혁파로서 핵보다 경제를 중시하며 서방과의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경제마저 큰 타격을 입으면서 개혁파의 입지는 진짜 약화됐을 겁니다. 이란 국민들이 이제 개혁파가 아닌 강경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고 이란은 또다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고립 상태로 향할 겁니다. 트럼프가 평화적인 입장을 좀 고수하고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청하고 이란의 마지막 반격을 끝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입장은 자국 영토가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명분 있는 반격을 했고 이스라엘도 핵 위협을 제거했고 경제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실리를 챙겼으니 더 이상 확전 없이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해벽상 국면으로 전환한다면 모두가 최소한의 손실로 물러나는 외교적 결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보복을 멈추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답도 안 했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장기전으로 빠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은 커지고 민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사람들의 피로감과 국제사회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겁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죽음의 레일 위에 모두가 올라탄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판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란을 도와줄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무기고의 미사일은 빠르게 소진되어 이란에게 안 좋게 흘러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란 쪽에서는 최후의 자폭 카드를 만지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밀어붙일 경우 이란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나 죽네? 야, 너도 죽자. 이런 심정으로 사우디, UAE, 카타르 등 주변 산유국들의 유전, 가스 시설을 타격하는 거죠. 이것은 곧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거고 경제 위기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원망이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집중될 거고요. 심지어는 존재 그 자체의 위협이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인데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에게 있어 굴욕적인 항복은 선택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이거든요. 종교적 정통성과 민주적 자존심에 뿌리내린 체제 속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오늘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이기든 그 승리 앞에 더는 무고한 생명이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곳곳에는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그분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번 전쟁이 멈추고 나면 아내와 함께 직접 이란에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화가 찾아와 이 손길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신다면 아래에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식사가 되고 또 누군가에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